잠시 송구합니다. 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 주말에 엊그제 주말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가 넘어서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요, 384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과 휴일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가 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이게 문제는 이 검사 건수가 주말이다 보니까 적어서 나타난 수치인 거지 절대적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요.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경각심이 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인파가 붐비는 곳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경남 창원시 진해인데요. 이곳은 정말 세계적인 벚꽃 명소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창원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군항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아하. 창원시에서 이 벚꽃 구경을 막으려고 이제 SNS를 통해서도 방문 자제를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진해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마다 차들이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현수막을 내걸어서 군항제가 취소되었으니 방문을 자제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또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렇게 현수막 걸려 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린 이 봄비가 그치고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자 여자청, 경화역, 안민고개 등 이 벚꽃 명소마다 상충객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진해의 모습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이 철로변에 심어진 이 수십 년생의 벚나무가 어허. 일제히 만개한 이 경화역에는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줄을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장 같은 경우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가능한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야,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 걱정되는 게 박성배 변호사님, 뉴스파이터가 이 코로나가 1년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해 벚꽃철에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상춘객들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펜스도 치고 주차장도 막고 적극적으로 그랬는데 올해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요 벚꽃 관광지에 통행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개업 기간 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차량 통행만 막고 걸어서 구경하는 행위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 네.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두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하. 글쎄요, 관광객들과 또 주변 일대 상인분들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많이 핀 날에 경화역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 봄바람이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비 오는 날 같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사는 안 돼도 사람 구경하는 재미? 그게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면 긍정적 반응만 있는가요? 뭐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근심 걱정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충객들, 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아무래도 찍고 또 그러려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또 많겠죠. 그리고 계속 산책을 하다 보면 허기지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물도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섭취를 실제 한다는 지금 저러고 겁니다. 있네요, 진짜. 네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도 가는데 이거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니냐라면서 울분을 계속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일부 식당들을 위해서 완전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건 굉장히 좀 아니하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안한 지역 주민들 지금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앞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타니까 코로나 고시면 번질까 싶어서 그게 이제 제일 불안하지요. 근황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불안한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그리고 오윤성 교수님 저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벚꽃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이제 벚꽃 명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해도 하는데 우리 지하철도 좀 개방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또 이런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진해 벚꽃은 절정으로 지금 달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더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원래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일단 비가 오면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벚꽃 축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비가 안 오기를 갖다 바라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 되면은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빨리 와라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속으로 바라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기후제라도 지내야 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진해를 저렇게 개방을 하면 우리도 개방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요구가 본물처럼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이 꽃바람을 타고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에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또다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을 앞두고 이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그리고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라는 수도권의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이걸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수칙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동안은 식당이나 카페 방문하신 분들 중에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수기명부 작성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방문객 전원이 각자 수기명부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했을 때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뒀는데요. 사업주는 이렇게 작성한 수기 명부를 4주간 보유한 이후에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 부분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점심 드시러 또 저녁 드시러 가셨을 때 한 네 분 가시면 야 네가 제일 막내니까 네가 대표로 적어. 막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왜 몇 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분명한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모두가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다 일일이 적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세요. 그걸 펜으로 적다 보면 왜 다른 사람이 앞서 있던 사람 만진 펜을 내가 또 만진다? 좀 꺼려진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에 대한 대책도 업주나 방역 당국에서 좀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주말에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경기장을 찾다 보면 뭔가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 관련한 규정도 나왔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야구장 하면 치맥인데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다가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본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을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추가로 지정된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 야구장을 포함하죠. 실외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이미용업 등 모두 10종입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자체가 금지되고 다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섭취만 허용됩니다. 다른 장소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도 많이들 민감한데요. 주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보면 도서관 있잖아요. 정말 요즘 취업 준비에 이 공부하느라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1분 1초 아깝잖아요. 밖에 식당 가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챙겨와서 먹으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 저 조치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혹시 예외 규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정인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로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 섭취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디귿자로 된 독서실 같은 경우에서는 혼자인 경우에 한해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또 미술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미술관 안에 식당이나 카페테리아들 있잖아요. 이곳에서는 당연하게도 음식물을 드실 수가 있고 네. 또 영유아가 이용하는 키즈 카페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참 이렇게 세세한 규정까지 챙기느라고 또 우리 방역 당국도 지금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